네, 안녕하세요. 최근에 AI 관련된 여러 개발들을 하면서 느꼈던 점들과 특히나 요즘에 AI를 병렬로 개발을 하면서 제 이해도가 가장 부족하다라고 느껴지고 있는데 그 이해도를 조금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봤습니다. 그리고 스킬 하나를 만들어 봤는데 그 스킬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서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좀 저 공감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걸 한번 사용해 보실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. 먼저 최근에 아마 AI를 사용하신 분들, 그것도 조금 더 오래전부터 막 바이브 코딩이란 말이 유행하기 전부터 사용하셨던 분들은 이 숫자에 대해서 아마 공감을 하실 겁니다. 처음 챗GPT가 나왔을 때 혹은 그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병렬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. 왜냐면 제가 모든 걸 이해하고 주도해야 됐기 때문이죠. 챗GPT가 처음 나왔을 때도 그냥 단순히 챗GPT에게 결과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함수를 고칠 건지 함수를 주고 그 함수를 고치거나 혹은 개발을 하고 나면 다시 그 함수를 복사에다가 붙여넣고 제대로 돌아가는지 한번 확인해보고 함수에 대해서 이해하고 넘어가야 됐습니다. 왜냐하면 AI가 그만큼 잘하지 못했기 때문이죠. 그리고 컨텍스트 이해하는 것도 부족했기 때문이죠. 반면에 이제 조금씩 더 발전을 하면서 클로드 코드나 에이전틱 코딩이나 혹은 여러 하네스들이 나오면서 조금 더 병렬로 작업을 해도 문제가 없게 됐습니다. 특히나 클로드한테 직접 함수를 복사해 주는 게 아니라 그냥 파일만 지정해 주고 이 파일을 직접 너가 읽어라 하면서 작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병렬로 작업할 수 있는 능력이 좀 더 늘어나게 되었고요. 최종적으로 지금은 이제 페이블이나 오퍼스 5 혹은 뭐 GPT 5.6 같은 모델들로 인해서 더 많은 병렬 작업들이 가능해졌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사실 사람이 이제는 더 이상 검토하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AI한테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하면서 주구장창 설명하지 않아도 AI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좀 더 많은 에이전트들을 굴리면서 저만 하더라도 최근에 제 사이드 프로젝트로 하더라도 한 두세 개의 일들을 두세 개의 문제씩들을 고치고 있으니까 한 7, 8개씩의 일들을 병렬로 수행을 하고 있고 회사에서는 프로젝트 4, 5개를 하면서 각각에 있는 한두 개의 중요한 문제들을 풀면서 최소한 10개의 작업들을 병렬로 하고 있고 하루에만 하더라도 한 병렬로 4, 5개의 일들을 끝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러나 이 AI 작업 속도가 늘어나는 것만큼 제 이해 속도가 늘어나냐라고 하면은 사실은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. AI한테 10개의 일을 시키더라도 각각의 뭐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고 특히 회사나 혹은 제 개인 사이즈 프로젝터라고 하면은 뭔가 일이 잘못되었을 때 혹은 제 일을 한 결과를 누군가한테 공유를 할 때 그냥 AI가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. AI가 그렇게 하라던데요? 라는 무책임한 답변을 할 수는 없을 겁니다. 사실 그렇게 하는 건 프로답지 못한 방법이고 마찬가지로 제 사이드 프로젝트에서도 제가 이 다음에 무슨 액션을 할지 어떤 것들을 고쳐왔는지들을 알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모르는 문제들이 생겨버릴 수 있다는 거죠. 이해가 부족하게 되면.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는 두 개가 있을 것 같습니다. 하나는 그냥 AI한테 모두 맡겨버리는 거죠. 맡겨버리면 AI가 최근에 잘 해줄 테니까 알아서 하게 냅두는 거죠. 사실 그렇게 되면 문제가 큰 구조를 놓칠 수가 있게 되고 혹은 저희가 생각했을 때 이런 건 위험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AI가 놓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는 부분들을 파악하는 게 어려울 수 있고 누군가가 너 그거 왜 그렇게 했어? 라고 했을 때 AI가 하라던데? 라는 무책임한 답변밖에 할 수가 없게 될 것이죠. 그럼 그 반대에 있는 거는 전부 다 이해를 하는 거겠죠. AI가 짠 모든 코드를 검토하고 AI가 짠 모든 코드에 대해서 검증하고 이해하고 라인 바이 라인으로 하는 것도 있을 텐데 사실 그렇게 되면은 에이전트가 10개가 돌더라도 제 이해력 그 이상으로 무언가를 해내기는 되게 어려울 겁니다. 왜냐면은 제가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이죠.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AI는 병렬로 할 수가 있고 저희가 토큰을 열심히 태우거나 저희 CPU를 열심히 병렬로 돌린다면은 여러 개 작업을 할 수 있겠지만 사람은 사실 그러지 못하죠. 그렇기 때문에 속도를 놓치는 문제가 있을 겁니다. 또한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는데요. 여러 개를 하다 보면은 이 컨텍스트 스위칭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 컨텍스트 스위칭이 매우 비용이 많이 되는 일입니다. 예를 들어 API 개발을 시키고 이게 동작을 하는 동안 DB 작업을 시킬 때 내가 무슨 작업을 해야 되는지 이해를 해야 되고 또 UI 작업 시키고 테스트하고 다시 API 돌아왔을 때 내가 무슨 작업을 시켰었는지 그 기억도 하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큰 구조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다시 얘네들한테 어떤 일들을 시킬 수가 있고 다음에 돌아왔을 때 문제가 있는 거나 혹은 이런 거 검증을 해야지 하는 것들을 파악을 하는데 혹은 다음 작업을 뭘 시켜야 될지를 아는데 그 컨텍스트를 파악을 하는데 비용이 되게 많이 들게 됩니다. 그러므로 무책임하게 개발하지 않으려면 즉 AI에게 주도권을 뺏기지 않으면서 제가 주도권을 가져가면서 개발을 하려면 사실 이해를 해야 되는데 가장 큰 병목은 이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. 제가 아무리
제가 천재는 아니고 일반적인 사람이니까, 모든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사실 가장 큰 병목이 요 이해력과 집중력 그리고 기억력, 여기서 온다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러므로 결국에는 사실 빨리 읽는 거가 AI의 궁극적인 해결은 아닐 겁니다. 빨리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잘 이해하고 구조화된 생각을 가지고 있고, 우리가 여기까지는 이해를 해야 되고 여기 밑으로는 AI한테 맡겨도 되겠다라는 그 선을 잘 지키는 것이 더 빠른 개발을 하는데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최근에 이런 문제들을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하고 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요 I have ADHD라는 그런 스킬 플러그인들이 공개가 되었습니다. 그리고 최근에 많이 인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요 원칙은 크게 5가지가 있는데요. 요것들은 모두 다 ADHD 환자들한테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해줘야 이 ADHD 환자들이 잘 이해할 수 있을지에 대한 원칙입니다. 그 원칙은 I have ADHD 요거에 가셔서 아마 보시면은 조금 더 잘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는 요런 5가지 원칙에 따라서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요. 그 설명을 해주는 게 ADHD 있는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건데, 사실은 저희가 AI 코딩을 하는 거, AI 에이전틱 기반의 코딩을 하는 게 그 ADHD가 있는 사람들이 일하는 방식, 사고하는 방식과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. ADHD를 가진 사람들은 하나의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여러 일을 번갈아 가면서 해야 되고, 이거 했다 저거 했다가 여기 있을 때 집중력이 깨지고, 그 다음 내가 뭐 했어야 됐지, 뭐 하는 중이지를 까먹고 다음 작업을 하게 되고, 그 과정에서 내가 주도적으로 뭔가를 못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게 ADHD라고 생각이 되는데요. AI 에이전틱 코딩도 사실 비슷한 문제들이 계속 발생을 합니다. 이걸 시켰다가 그 다음 일 시켜야 되니까 넘어갔는데 그 전 컨텍스트를 까먹게 되고, 새로운 일을 시키다가 그 다음 일이 생각나서 넘어가게 되고, 그러면은 내가 다음에 뭐 해야 되는지 까먹고, 그 과정이 반복되는 것, 결국에는 이 ADHD처럼 일을 하게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. 그러므로 그런 사람들한테 잘 설명할 수 있게 만든 스킬, 요 5가지 원칙에 의해 설명을 하면은 ADHD가 가진 사람들이 잘 이해를 할 수 있다라는 게 원칙인 거고,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나온 스킬인데요. 사실은 이런 스킬이 다 좋습니다. 그래서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. 그래서 요 ADHD라는 스킬을 저도 한번 사용을 해봤는데, 저도 생각보다 요 스킬이 되게 좋고, 복잡한 작업 혹은 에이전트한테 큰 작업들, 루프 엔지니어링처럼 여러 하나의 태스크, 완료되는 태스크를 주고 그 태스크가 완료될 때까지 계속 돌면서 네가 수행을 해라 하고 나서 결과를 받아볼 때 그 모든 과정들을 제가 하나하나 다 이해를 하기가 매우 어렵더라고요. 그래서 요거 썼을 때 조금 더 효과적으로 할 수가 있었는데, 요 스킬이 가진 문제점들이 하나 있었습니다. 이 스킬은 그냥 스킬을 호출하는 거니까 140줄의 코드가 있는데요. 이 스킬이 있는데 요 지시사항이 그대로 계속 컨텍스트에 남아 있습니다. 사실은 이 설명해주는 게 다 좋습니다. 앞에서 설명했던 장점들이 있고 에이전틱 코딩에 너무 적합한 방법이지만, 사실은 이 설명을 해주는 거가 컨텍스트를 계속 차지를 하고 있고요. 그리고 설명을 해주니까 에이전트 행동을 바꾸게 됩니다. 컨텍스트에 들어가 있으니까. 그리고 이 상태를 계속해서, 사실은 이 그 스킬 설명해주는 거, 사람을 위해서 ADHD 환자들한테 잘 설명이 되는 것처럼 설명해주는 거는 사람을 위한 작업입니다. 에이전트가 이거를 알고 있을 필요가 없는데, 에이전트에게 이 작업 내용이 전달이 되고, 또한 앞에서 설명했던 이 원칙에 따라 설명을 하려면은 그런 성과 같은 거 위주로 그 진척사항 위주로 설명해줘야 되고, 시간 감각에 맞게 설명해줘야 되고,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, 다음에 어떤 행동을 했고 우리가 어떤 걸 그냥 이해했다 수준이 아니라 어떤 행동을 했는지에 대한 것과, 그리고 우리가 어떤 기억 작업들을 해왔고 그 기억들이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설명해줘야 되는데, 요건 사실은 사람을 위한 거지 에이전트를 위한 행동이 아니라는 거죠. 그렇지만 에이전트에게 이런 컨텍스트가 계속 주입이 되게 되고, 에이전트가 사실은 좀 더 디테일을 말해줘야 될 때도 있고, 이런 설명들이 필요가 없을 상황도 있는데, 그런 에이전트 행동까지 바꿔버린다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. 그래서 저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했는데, 어떤 걸 생각했냐면, 작업 컨텍스트, 요거는 하나의 그냥 클로드 세션에서 쭉 작업을 하고 있다가 이 부분에서 내가 이해가 잘 안 가네, 이 부분에서 내가 너무 지금 컨텍스트가 많아지니까 앞에서 ADHD한테 환자들한테 설명하는 것처럼 설명을 받아야겠다 라고 하면은, 그런 세션을 하나 만들어서 그 스킬을 활성화시키는 게 조금 더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래서 요런 방법들을 제안을 했는데요. 먼저 쭉 대화를 하다가 여기서 ADHD 스킬을 호출합니다. 제가 I hate ADHD라는 스킬로 만들었는데요. 요걸 호출하게 되면은 일형 세션을 한 개 열게 됩니다.
그리고 그 세션 내에서 요 작업에 대한 내용과 그 스킬이 호출이 되면서 어떠한 내용들이 설명이 되게 됩니다. 그러면은 메인 세션에서는 사실은 요 내용들을 주입받지 않게 되고 그냥 이 스킬을 호출했다라는 내용만 남게 됩니다. 그리고 이 스킬에서 저희가 읽고 혹은 이 내용을 가지고 추가적인 질문들을 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. 근데 그 내용이 여기 들어갈 필요는 없는 경우, 그럴 경우에는 여기서 대화를 열심히 하고 답변들을 얻고 이해를 충분히 가져갑니다. 그리고 그 내용을 가지고 다시 메인 세션에 작업을 하게 되고 일회용 세션은 버리게 됩니다.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그 스킬이 계속 남아있지도 않게 되고 여러 복합적인 팔로우업 퀘스천들을 여기서 다 처리할 수 있게 되고 메인 세션에는 그 우리가 이해를 한 온전하게 이해를 한 그 컨텍스트만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. 그래서 크게는 이제 요 일회용 세션을 최근에 이제 티묵스나 혹은 harder라고 부르던데 그런 새로운 멀티플렉서들이 많이 나오게 되고 그 멀티플렉서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작업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럴 때 이제 옆에 페인, 그러니까 옆에 이제 작업창을 열게 되고 그 안에서 세션을 포크해서 읽게 되면은 우리가 요 작업과 병렬로 한번 이해를 할 수 있고 다 보면 닫아서 끝내버리는 식으로 작업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. 그래서 이 스킬을 만들었고 코덱스랑 클로드 코드를 쓸 수가 있는데요. 제가 한번 그 예시를 한번 시연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. 최근에 설치는 사실은 요 깃허브 요거 설치하는 링크는 제가 고정 댓글이나 설명에 붙여 넣어 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그걸 가지고 보시고 설치를 하면 되고 설치가 어렵다 하면은 사실 예전에는 설치하는 법들을 설명을 드렸는데 최근에는 그냥 그 링크 던져서 클로드한테 설치해줘 하면은 잘 설치를 해주잖아요. 그래서 그렇게 설치를 하시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. 그래서 저는 왜 어떻게 사용을 할 수 있나 이걸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. 제가 최근에 이제 그 harder라는 것들을 좀 애용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harder를 모바일에서 쓰려고 하니까 뭐 좀 막 못이라든지 이런 모바일용 SSH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제가 쓰기엔 좀 불편하더라고요. 그리고 이 harder라는 것과 맞지가 않고 그래서 이 harder라는 거에 딱 맞는 모바일용 앱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 모바일용 앱을 개발을 하면서 여러 가지 그 버그들을 찾아가지고 그 버그를 여기가 대화의 시작이거든요. 그래서 영어로 막 뭐 물어보긴 했는데 뭐 영어로 물어보고 그래서 한국어로 설명을 듣고 뭐 이런 문제들이 또 있고 그 문제들을 이렇게 고치고 좀 더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.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고치고 이런 게 문제가 있는데 고쳐라.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고쳐라. 이렇게 계속 문제를 얘한테 시켰습니다. 그리고 이런 식으로 고쳐라. 그래서 최종적으로 다 고쳤긴 했습니다. 다 고쳤는데 제가 요 다 고쳤는지 혹은 요 내용들에 대해서 딴 데로 갔다가 요거 좀 더 봐야 되는데 하고 돌아왔을 때 이 문맥에 대한 이해를 더 하고 싶은데 이걸 전부 다 읽고 있는 거는 제 이해력도 부족하고 마지막에 이거만 본다고 알 수 있는 것도 사실 아니긴 합니다. 그래서 요 ADHD 세션을 한번 사용해 볼 수가 있는데요. 이걸 닫고 제가 여기서 이제 설치한 I have ADHD 요거를 스킬을 딱 쓰게 됩니다. 그러면은 코덱스가 클로드에서 똑같이 동작합니다. 새로운 페인을 열게 되고 그 페인에서 요 문맥과 함께 아까 그 ADHD 요 원문 요게 이제 그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처음에 여기서 I have ADHD라는 요 원래 있던 레파지토리 요거는 이제 스타를 이렇게나 많이 받은 이제 레포인데요. 여기서 설정했던 그 원칙들과 방법들을 그대로 새로운 페인에 주입하게 됩니다. 그래서 여기에서 작업하던 거를 여기에 새로운 페인을 열게 되고 이게 그냥 여기 있는 작업 내역들을 쭉 복사를 한 다음에 넣고 그 컨텍스트를 주입하게 됩니다. 그러면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요 메인 세션에서는 요 한 줄만 남습니다. 내가 이걸 호출했다. 그리고 사실 만약에 이게 필요가 없으니까 요거는 돌리면 됩니다. 그러면은 내가 호출을 안 한 것처럼 쓸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요 세션은 여기에 메인 세션이지만 포크가 떠져서 복제가 된 세션이고요. 그래서 그 원칙에 따라 이해를 할 수 있게 됩니다. 사실 이 긴 거가 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요것만 읽으면 됩니다. 그래서 처음 발생한 문제 요런 게 문제였다. 사실은 훨씬 더 읽기 편하잖아요. 제가 이런 것들 어렵게 넣었지만 이런 것들이 문제였고 설명도 간단하게 해주고 그 원인들을 파악을 했습니다. 1번 요런 게 문제였구나. 요런 게 문제였구나. 요런 게 문제였구나. 그래서 적용된 수정은 요런 걸 수정을 했구나. 오케이. 그리고 코드가 요런 걸 변경을 했고 현재는 어떤 상태이다. 다음에는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. 하면은 ADHD 아까 제가 원칙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ADHD 걸린 사람도 이해할 수 있을 것처럼 크게
결론부터 말하고 현재 어떤 것들이 작동을 했고 무슨 문제가 있었고 어떻게 수정을 했고 그 다음에 현재 상태가 어떻고 이걸 어떻게 다음에 뭘 하면 좋다까지 나오게 됩니다. 만약에 궁금한 게 더 있다. 그럼 예를 들어 뭐 원인 이를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해결법이랑 이어줘.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썼다라고 이제 해볼게요. 그러면은 요 원문에 사실은 이게 들어갈 필요는 없는 거죠. 제가 이해를 위한 거니까요. 제 이해를 위한 건 요 세션에서 그냥 이어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. 그럼 원 세션에는 작업에 영향을 주지 않고 제가 계속 여기서 이어서 작업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. 그러면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주게 되고, 사실은 제가 아까 그 ADHD와 관련된 그 컨텍스트를 줬기 때문에 스킬로 여기 보시면은 이 스킬이 있는데 여기에 이런 식으로 어떤 식으로 ADHD 환자들이 답변을 줘야 잘 이해할 수 있는지를 줬기 때문에 그 원칙에 따라서 설명을 해주게 됩니다. 그럼 조금 더 제가 컨텍스트를 잘 이해할 수가 있게 되겠죠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사실은 이해는 따라가야 됩니다. 이해는 따라가야 되고 우리가 큰 틀은 가지고 가야 되고, 만약 디테일을 이해를 해야 된다 혹은 이해가 잘 안 간다 하는 것들은 꼭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. 그러면서도 빠르게 이해를 하고 싶고 컨텍스트를 놓치지 않고 싶고 큰 틀을 이해를 하고 싶은 거에 가깝습니다. 하지만 우리가 그 요즘 인기가 많은 요 스킬을 쓰게 되면은 그건 가능하지만 컨텍스트가 무너지게 되고 에이전트가 제가 원하는 대로 동작하지 않게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.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요 I hate ADHD라는 스킬을 만들게 되었고, 여기 이제 한국어 설명들도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서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결론적으로 아마 그 AI 가장 큰 병목이 이해력이다. 그래서 그 이해력을 올리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좀 영상을 만들어 봤고요. 여러분들께서도 여러분들만의 좀 이해력을 올리는 방법 혹은 오케스트레이션을 좀 사람이 주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알고 계신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